2018년 끝자락에 강한 한파가 찾아와 영광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한파는 주말에도 이어지겠고 서해안엔 다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되돌아보는 올 한 해의 뉴스. 오늘은 아파트값 폭등을 중심으로 경제 분야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50대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금호타이어 청소 미화 노동자 집단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밑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영하권이었습니다. 맹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진다는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동장군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마스크 등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보지만 매섭게 파고드는 칼바람에 몸은 절로 웅크러듭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추위를 피해 거리 곳곳에 설치된 한파 대피소로 3355 모여듭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입이랑 귀도 올 것 같고 집에서 나오기가 싫어요. 시장 상인들은 방한복을 겹겹이 껴입은 채 난로에 몸을 가까이 해보지만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추워요. 벌 빨갛잖아요. 그게 싸고 있어요. 저녁이면 얼굴이 삐르게 익어요. 오이 얼었어 지금. 봐봐 얼었잖아. 그래가지고 못 써요. 얼어서.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위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목포와 해남 등 전남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에서 15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영광은 최고 22cm의 눈이 내려 쌓였고 광주 광산은 12.5cm, 나주에도 1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곡성과 담양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가량을 보이며 춥겠고 최고 기온은 2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해상에 집중된 눈구름대는 주말 동안에도 광주 전남에 눈을 뿌리겠습니다. 무안과 한평, 영광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사이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광주와 그 밖의 전남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밑 한파의 기세는 연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니까요. 노약자나 어린이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랬을까 싶겠지만 오늘 영광에는 얼음 무릎 높이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내리는 눈 사이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눈이 쌓인 곳에 바퀴가 빠진 차량은 연신 헛바퀴를 돌다 견인차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걸음이 불편한 노인들은 행여 넘어지진 않을까 평소보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미끄러서 못 되겠어요. 미끄러갖고 어째 여기 거기서 도로도 뭐냐 나 헌태 안 해 이제는. 눈 처지도 맞지 안 해 이제는. 지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성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오늘 하루 영광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거나 농작물이 상할 것을 걱정하는 농민은 서둘러 눈을 쓸어 내리고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쌓이게 되면은 하우스 안에 습도가 많이 차요. 그래서 이제 습도를 빼내기 위해서 상인들은 눈 때문에 행여 손님이 끊기진 않을까 빗자루를 들고 상점 앞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웁니다. 아침에 지금 두 번 친 것 같아요. 새벽에 한 번 치고 지금 아침에 이 시간에 한 번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번 정도 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군청과 읍사무소 직원들은 도로가 얼어붙지 않게 하루 종일 제설 작업에 매달립니다. 얼은 데가 많아서요. 5시부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되면은 이제 다시 연막가슴 실어서요. 다시 뿌려야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6년 만에 20cm가 넘게 내린 눈에 주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사이에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아서 해가 지고 뜨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를 기준으로
오는 31일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0분, 1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7시 41분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계상 기자와 함께 경제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경제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밝은 뉴스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주 지역 집값은 널뛰기 하듯이 올랐고요. 가뜩이나 영업이 안 돼서 팍팍했던 서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마저 올라서 한숨 소리가 더 늘었습니다. 네. 먼저 집값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수도권에나 있을 법한 20억짜리 아파트가 광주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능한 일인가요? 네, 올여름에 15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작년 이맘때 10억 원 가량인 아파트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5억 원이 더 올랐거든요.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아파트가 팔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광주 봉선동과 수안지구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남구와 광산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광주 집값 왜 이렇게 폭등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일단 광주 봉선동을 살펴보면요.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고소득 전문 직군 등 실수요자들의 이사 욕구가 집중됐습니다. 네.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년에 5억이 오른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결국 투기 세력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관련 유명 강사들이 봉선동을 콕 집어서 투자 유망 지역이라며 투기를 부추기고 또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나온 매물도 사들이면서 미친 집값 열풍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당분간 가파른 집값 상승은 힘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특정 지역은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일부 지역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 데다 앞으로 15,0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서 내년에는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최근 광주 아파트값을 하락 또는 안정세로 전망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광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 전남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일시에 오르면서 운영난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임금이 오른 근로자들은 형편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 고용을 꺼리면서 단기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또 악조건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포기하게 됐고 광주에서만 올해 한 해 2만 6천여 명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요. 광주 지역 자영업자는 14만 6천 명으로 떨어져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또 광주 경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매각되는 일도 있었죠. 네, 금호하면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네. 직원 수 5천여 명에 이르는 금호타이어는 광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2위, 세계 14위의 종합 타이어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지역민들의 자부심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도 경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가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채권단이 해외 외곽을 추진하고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중국 타이어 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됐습니다. 네. 더블스타는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지분 45%에 해당하는 6,46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금호 타이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각 이후에도 경기 침체와 타이어 물량 감소로 여전히 경영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해왔는데 다행히 올해 연말로 접어들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계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인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50대 남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으로 과학수사팀들이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해남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수감 중이던 59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해남은 원적도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 1차 조사까지만 받은 상태였는데 김 씨는 지난 18일 해남 간척지 공사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8살 장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 씨가 허술한 틈을 타 유치장 내부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새벽 4시 57분쯤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됐는데 졸고 있던 담당 경찰관은 1시간이 훨씬 지난 6시 20분쯤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2시간씩 교대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보니까 4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한 명이 그 근무자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자가 졸았더라고요. 김 씨는 숨지기 전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살해된 장 씨에게 대출 등을 알선한 점과 김 씨의 차량이 장 씨의 시신 발견 지점을 오간 사실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업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금호타이어 청소 미화 노동자 집단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등은 지난 26일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00명이 엄동설안의 집단 해고를 당했다며 도급비용 절감과 하청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지에 내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고용 승계를 인정해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광주도시공사와 호반 컨소시엄의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공공성과 수익 보장 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됐는지를 전문가 등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 호반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레지던스 호텔이 고급 주택 분양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는 방향으로 호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남았던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나주 화순이 지역구인 손금주 의원은 정치의 소신을 지키는 일을 치열하게 고민해왔다며 책임 있게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결정했고 촛불로 세운 정부가 성공하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대법원에서 이미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여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데도 미쓰비시 측이 상고한 것은 최종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2012년부터 시작된 근로정신대 1, 2, 3차 소송 과정에서 미쓰비시 측이 모든 판결에 불복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조항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도 1년 안에 시도 체육회장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최초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평화당의 장병환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를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